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자, 이제 수소차 테마. 자, 이 테마가 좀 세게 불었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소차 테마주들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포트에 채우자 하면서 이제 채워갈 때는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조건 2019년 나오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코멘트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코멘트가 나오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하고 답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골파기가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보면 실적이 동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리스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트 제외 포지션들을 많이 줬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 그러니까 시간차로 움직였죠. 요쪽이 이제 보면은, 이거는 왜 이제 교체 포지션을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렸냐면, 이쪽은 이제 지금 못 산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들은 실적이 동반된 게 아니라서 튀어도 다시 살 자리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보통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이 동반을 해서 가치에 동반을 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로 끝날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무슨 뭐 300%로 끝날 파동이 아니라고. 길게 뭐 3년 5년 보면 1000% 2000%씩 갈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가치가 동반해서 가는 파동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소차는 그럼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년 후를 봤을 때 이 미래를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려는 경향들이 많은데, 항상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정해진 자산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비중이 주식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이 있다 그러면 요것들 남겨놓고 이걸 살 수 있겠지만, 그냥 비중이 다 들어가 있다면 뭘 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보여지면. 그래서 굉장히 밸류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교체 포지션들을 많이 드렸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이제 나왔는데, 이 교체 포지션들 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체 갖고 우리가 담은 종목들도 지금 30%에서, 우리가 매수한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10% 20%씩 빠진다가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은 완전 생바닥에서 잡은 종목들이 있죠. 30%에서 50% 파동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바닥에서. 자, 교체에 들어간 종목들도. 요 종목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100% 이상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잘라놓고, 챙겨가면서 보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라서 만약에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사서 분산을 해두고, 수익을 덜어서 분산을 해두고,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 되는데, 수소차 테마주들은 대충 치워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간다, 덜 간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와 가짜가 나뉜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수소차 테마주들은.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이제 진짜들은, 인프라 관련주들이에요. 인프라 관련주들. 수소차 테마주들 중에 인프라 관련주들이고, 이제 부품이라든가 요런 종목들은, 요런 부분들은 이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작아요. 수소차에 대한 비중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으로 주가만 끌어올린 거고, 저평가 종목들은 그래서 가치를 이제 재평가 받는, 이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으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마케팅 측면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섹터군들은 지금 간단해요. 수소차, 정치 테마, 그리고 북한 테마. 자, 실적이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섹터군들이에요. 요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지금 볼 때가 아니다. 진짜들이 엄청나게 싸게 지금 널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진짜 큰 파동 줄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지금은 이제 포트를 교체해 나가는 포지션들을 봐야 되고, 정말 큰 장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진짜 큰 장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큰 장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회원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을 다 넘어가는 그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그런 공부를 오래도록 해왔고 그 투자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보면 돼요. 10월 달에 폭락이 들어올 때 정말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자, 이 구간에 이제 현금 만들어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온 증권 방송에서 다 이런 얘기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무슨 뭐 요랬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지나고 지금 뭐 이제 2, 3개월 지난 구간이지만 지금 거의 우리 회원분들은 거의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때 툼에 맞아서 이렇게 작살났던 것도 다 회복됐고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지수보다 항상 계속 더 괜찮은 그런 수익률들이 쌓여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폭락장을 처음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폭락장 후에는 이제 폭등장이 온다. 이 폭등장이 오면 이걸 확인한 후에 이게 보통 보면 폭락장 후에 폭등장이 보통은 이제 한 2년 1, 2년, 2년 후쯤에 와요. 그래갖고 이 전에 만약에 전쟁 리스크라든가 무슨 이상한 리스크가 와갖고 눌려주면 더 좋아요. 이거는 이제 2년 갈게 5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라는 수익률은 지금 되게 가벼운 수익률이 된 거예요. 왜?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0%라는 수익률은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들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수익 스토리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진스님 수익 인증. 자, 수익자랑 게시판에 진스님이 올려주신 그 내용입니다. 1919년에 이제 1월 22일 날, 오늘이 이제 29일이니까 7일 전이죠. 7일 전에 이제 수익 스토리 올려주신 이제 영상이고, 111%인데, 자, 이거는 언제 산 거냐면, 10월 폭락 때 산 거예요. 이 종목이 아니었어도, 폭락 구간에 샀으면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50%에서 10월달 예를 들어서 말경에 샀으면 50%에서 한 70% 정도는 다 나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평균 시장에서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장 쌀 때 산 거죠. 이렇게 가장 무서운 구간이 항상 가장 싼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진스님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진스님이 100% 수익 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처음에 이제 한신카루. 자,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뭐 KCGI인가 뭐 여기에서 이제 지분 확보하면서, 자, 우선주가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이제 편입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풍국주정은 이제 이제 수소차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른 종목이죠. 수소차에서 자, 2개, 그쵸? 섹터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이 흐름들도 나중에 이제 1, 2년 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진스님이 100% 이상 도달해가지고 수익자랑 게시판에 올려주는 종목들이 뭐 이제 30개, 100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이 내 예상처럼 좋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도 회원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고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가는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유 종목의 30%, 70%가 100% 도달 구간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계좌가 따블이 돼요. 100% 파동 이상의 파동을 먹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이 기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스템을 되게 정교하게 잡아놓은 것들 중에서 나는 이제 정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고, 요런 수익률들을 쌓아가다 보면 저절로 이제 복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 복리라는 게 이런 큰 수익률들을 쌓아가야 이게 저절로 입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운영한다. 1억을 운영한다 그러면 100만원씩 예를 들어 100종목을 샀다고 치자고요. 자, 요 중에 2종목이 상폐가 됐어요. 자, 상장 폐지가 2종목이 됐다고 치고
예를 들어 3년을 운영을 했을 때, 자, 이 100개의 종목 중에 50개의 종목이 100%에서 예를 들어서 1000%가 나왔어. 자, 이 평균을 취했을 때 계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균을 취했을 때 평균의 수익률을 내가 챙겼을 때 계좌는 당연히 100%에서 자, 300%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 50종목이 이게 70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100종목 운영했지만 종목수가 더 늘어서 이게 뭐 120종목, 150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리를 키워가면서 점점점 여러가지 자산을 담아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수소차도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섹터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자동차. 자, 자동차 섹터. 자, 반도체. 뭐 바이오. 제약. 또 4차 산업. 4차 산업에는 뭐 5G가 있겠고, 뭐 이거 이제 세분화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 있겠고, 자, 로봇이 있겠고, 뭐 사물 인터넷이 있겠고, 등등. 이제 미래의 자동차에서는 뭐 이제 수소차 있겠고, 전기차 있겠고요. 전기차도 이게 뭐 부품이 있겠고, 자, 소재가 있겠고, 소재는 뭐 2차 전지가 있겠고, 그리고 또 장비도 있겠고. 자, 이 섹터를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골고루 담아가는 작업이 주식 투자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을 사서 내가 보유를 하고 기다리면 요런 수익률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살 때, 처음에 이제 편입하고 살 때, 자, 업황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별표 5개. 이 업황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섹터를 추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이라든가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체크를 해서 이제 비중을 채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 자, 10%에 예를 들어서 5종목 뭐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무슨 뭐 20%에 뭐 7종목 이렇게 채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섹터들이 보여지고 더 매력적으로, 지금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싸졌다, 그럼 밸류 매력이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좀 올렸지만 눌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담아 나가다 보면 내 판단이 틀리다 그래도 리스크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 500%, 1000% 이 수익률은 몰빵 투자로 만들어내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이 큰 수익률을 몰빵 투자로 만들어내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수익은 이제 운이 많이 작용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갈지, 이제 여기서 꼬꾸라질지는 모르는데, 매수 자리를 보면 제가 추천 자리가 요 정도 되는데, 자, 매수 자리를 보면 10월달 요 정도, 10월 말경에 이제 가장 싼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샀으면, 이제 5,500원 뭐 요 자리에 샀으면, 자, 파동이 뭐 한 90%, 80%, 90% 파동이 나올게.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 줬으니까 이게 110% 파동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샀어도 투자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 자리에 샀어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에 샀어도 마찬가지고, 요 자리에 샀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는 포지션을 피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 요렇게 올라갈 때, 요럴 때는 항상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 내가 가치평가를 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요런 자리로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요런 자리나 이제 급등 후에 급락 나오는 이런 자리. 자, 공포가 이제 공포가 입혀지는 자리들이 항상 편입하기 좋은 자리다.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요런 자리에 편입을 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비중 관리와 분산 투자에 대한 그
핵심을 좀 많은 분들이 짚어서 이제 운용을 했으면 좋겠고, 수소차 테마, 그리고 북한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피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 그래도 이거는 보면은 세력들이 거의 겁나게 내다 팔고 있어요. 개인이 지금 신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이 여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 들어가면 이게 5월 달에 개인 신용이 한 13조 됐습니다. 13조 됐는데 이게 10월 달에 한 9조까지 내려왔어요. 9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좀 늘어갖고 10조 금방, 지금 9조 7천억인가 뭐 그래요. 10조까지 늘어나고 있어. 자, 이 1조의 신용이 다 요런 데 들어가 있다고. 올라가면 따라잡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지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단기 매매만 하니까. 올라가는 힘이 강해서 보통 보면 센 거 사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센 거 사라 그러는데 이 센 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기 관점인 거거든. 센 걸 산다는 거는, 가치를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투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망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왜? 이미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래서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자, 진스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소차 테마 세 번째 수익 스토리 마무리 하겠습니다.